네,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조윤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와 우려가 혼조하고는 있는데 우려가 좀 더 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흐를 걸로 보세요? 네, 아무래도 보통 취임식 이후 100일 동안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허니문 기간 동안에 많은 법안들이 상정을 하고 또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특히 저희 한국에 좀 미칠 만한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관세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했고요. 또 캐나다, 멕시코에 25% 상승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러면 도리어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한국이나 다른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 대비해서는 내수가 강하고요. 또 기업 실적도 좋고 또 펀더멘털, 특히 GDP 성장률을 기존 IMF가 2.3에서 2.7까지 크게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을 중국에 추가 10%, 캐나다, 멕시코에 한 25%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를 모든 국가에 그리고 전 제품에 부과하는 정책이 있는데 만약에 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게 되면 사실 미국도 경기가 자유롭지는 않다.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곤님 보고서를 보니까 트럼프 취임일부터 100일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100일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통 이 100일이라는 이 기간은 이제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에 나왔던 이 기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들이 많이 상정이 됐었고 그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100일 동안 좀 대통령을 새롭게 나오게 되면 좀 봐주는 관례가 있고요. 또 언론이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초기에 이제 정책을 펼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통과시켜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1월부터 한 3월, 4월까지는 정책이 빠르게 상정이 되고요. 그 이후 7월까지 통과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한 100일가량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막 쏟아지는 기간이니까 그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니까 3월 중순 이후 4월까지도 이 기간에 어떤 뭐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의회 입법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뭘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트럼프가 이미 SNS를 통해서 4가지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허니문 기간 동안에 첫 번째가 이제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이겠고요. 두 번째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다 아는 감세 정책이 있겠고 네 번째가 이제 관세 정책이 있겠습니다. 이 4가지 정책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도 있고 부정적인 재료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일단 대내 정책에 먼저 주력하고 그 다음에 외교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디폴테이션과 드릴 베이비 드릴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컷과 테리프,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과도하게 이 테리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은 어렵고 이후에 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뒤로 미룬 것 같아서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 정책을 먼저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먼저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편 관세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보편 관세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뭐 한 달에 2에서 5%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10%라는 보편 관세가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1기와는 다르게 2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2018년 때 보시면 그때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이미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가가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레벨업된 상황에서 2024년 대선의 핵심 이슈가 물가였던 만큼 관세를 굉장히 크게 강하게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시장과 경기에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을 부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우선순위가 대내 정책을 먼저 그리고 외교 정책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과 경기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 관세와 관련돼서는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이미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네.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편 관세 10%는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하게 관세를 워스트 시나리오, 극단적인 정책을 모두 다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 금리가 많이 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리가 안정이 되면 다시 주식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2기 출범 앞두고 미국에서는 국채금리도 튀고 그다음에 달러화 강세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도 이제 출범 전에는 이랬다가 출범 이후에 이게 안정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2기 같은 경우는 내각도 굉장히 로열티 중심으로 충성심이 크고요. 또 1기와 다르게 2기 같은 경우는 금리나 물가 레벨도 높아져 있고 또 1기와 다르게 2기 같은 경우는 좀 더 트럼프의 정책 공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취임하고 난 뒤에 빠르게 안정화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 불확실성의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1주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뭐 한 달 정도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강도와 그런 순서를 보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취임식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달러화하고 결국에는 원화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화가 뭐 정치적인 불안까지 가미되면서 굉장히 높은 레벨에 올라와 있습니다. 1,400 오늘도 56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내내 1,400원대 원화 가치가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조윤건 님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약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요. 특히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1분기 정책들이 뭐 나오게 되고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은 공포 심리가 거의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높다라는 말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를 생각하면 투자 전략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 달 가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세게 할 것이고 그렇게 으름장을 놔야 협상할 때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 심리는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된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기회를 찾자. 이 불확실성 국면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가격이 싸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저희 좋은 섹터를 좀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테크 금융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과 동행할 수 있는 섹터 조선이라던가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갈 때마다 사도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산업에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네. 중국과 그리고 글로벌 무역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관망하는 심리 또는 차익 실현을 해두는 심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쪽 섹터는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선 헬스케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건 조금 매수할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